한국 단편 소설 김유정의 봄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봄봄. 그 전날 왜 내가 쇠곡에 맞은 봉우리 하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박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발자는 고만 아니냐. 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깻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아 놓으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나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에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래지 뭘 어떡해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양쪽으로 뾰족히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밀다가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갠스레 골을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라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서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는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거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고 뭐고 계집애 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져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아 글쎄 이 자식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았지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발꿈치로 옆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확 떠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근하게 짜리문깨로 쓰러졌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기정을 얻지도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디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도용이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참 바쁠 땐 일을 안 하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왜 요전에 삼포마을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한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갠슬의 죄를 들고 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네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쳐두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붓던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에 뭉태네 집에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필인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나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뻔히 괄갈은 하지만 그래놓고 나더러 석유값을 물으라고 막 지다위를 붓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갈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3번째 사위인 줄 아니? 3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 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릴 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4놈이나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 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3번째 대릴 사위로 들어올 셈이다. 내 다음으로 4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려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엉엉하며 기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엎어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져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을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 가서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하면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다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게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벌개지면서 펑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기어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 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 왜 또 이러니? 관객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 징역한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우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로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핑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배가 딱딱 그럴 적마다 튕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술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다는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하지만 내 꼴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있는 낭떠러지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을 하면 그럴 적마다 불연만 먹고 왜 성례 안 해주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레벌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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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잡아낚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퍼진 머리를 불솜으로 쑤셔주고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을엔 꼭 성례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핑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나라 나.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게 더 당겼다. 하지만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나라 나라.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벌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곳이 아닌가.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리쪼았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잘 들어보셨나요? 네, 김유정의 봄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